혁신이 오래 못 가겠다. 사실 혁신안 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체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의 혁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리고 혁신위는 힘을 잃어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 달에 뭐가 어떻게 되냐는 근데 이재명 체제를 그대로 유지된 채 뭔가 바뀌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내용물이 똥이 뭐 다른 걸로 변합니까? 그 엉뚱한 것만 하다가 갑자기 이낙연 견제하고 이상민 침묵시키고 이런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친명위원회 중에 하나지.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자기 자녀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 권한을 더 많이 줄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이 여명 남아있는 앞으로의 삶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취지의 발언을 냈습니다. 지금 일파만파 노인 폄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도 얼마 전에 뭐 노인 폄하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 그런 말이 아닌데 네. 내가 말 실수를 좀 했거든요. 예. 내가 지적한 건 농촌에서 노인하고 또 누구예요? 외국인 노동자와 예. 결합되어 있는 이런 농업 형태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거냐. 거기다가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예. 이걸 갖다 이제 또 정치권에서는 또 약간 곡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했다. 또 이렇게 아주 비난을 받은 바 있어서 내가 말 섞기가 좀 뭐한데 왜냐하면 예.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도 그랬지 않냐라고 욕을 할 거예요. 그럼 또 해명해야 돼. 난 진짜 해명하기 귀찮거든요. 그냥 욕물 맞고 말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제 보수층이 되게 6070이잖아요. 예. 6070에서 보수층이 높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왜냐하면 특히 보수층일수록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보수층이 또 상당히 그 투표율이 높았거든. 투표율이 높으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짜증을 냈지.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로 사고 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동영이에요. 2004년인가요? 그렇죠. 정동영이 한마디 했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대학 언론인가 그쪽에서 유튜브는 없었죠. 그때 이제 동영상 아마 인터넷 예. 영상을 갖다 찍고 있었는데 거기다 한마디를 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게 이제 그쪽에서 고민을 한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 매체도 상당히 친민주당 매체였거든요. 예. 근데 고민을 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건 그래도 보도를 해야 된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낭만이 남아 있었어. 그때 일파만파가 됐던 거죠. 그때 발언이 60대 70대는 투표장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라고 했다가 이분이 이제 그 뒤로 뭐 양로원 찾아가가지고 막 또 뭐 절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병이 지금 다시 도진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저 혁신이 오래 못 가겠다라는 거고 사실 혁신안 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혁신안에 일단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거든요. 그 도덕성 문제 이재명이고 그다음 당내 민주주의 개딸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체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건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의 혁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탄이니 그다음에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세 가지 혁신안을 했는데 마지막 혁신안은 뭐였습니까? 기명 투표하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당 대표한테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가결 찬성하는 투표를 했다가 민주당 내에서 나만 할 수 있겠냐는 그럼 완전 거죠. 좋은 글씨를 새겨버리는 좋은 글씨 거예요. 새겨버리는 네. 거죠. 그걸 혁신안이라고 내놨냐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런 구설수까지 휘말리게 되면 사실 혁신위는 힘을 잃어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 달에 뭐가 어떻게 예. 된다는 등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가 사실상 혁신해야 될 대상이 이재명 체제예요. 대표인데 네. 근데 이재명 체제를 그대로 유지된 채 뭔가 바뀌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속은 똥인데 그걸 갖다가 포장을 갖다 해봤자 내용물이 똥이 뭐 다른 걸로 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혁신위의 문제예요. 예. 교수님 처음에 이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는 이래경 임명은 됐으니까 전 혁신위원장이죠. 상당히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을 때는 이 사람 뭐 정치를 뭘 할까 정치를 잘 모를 거였는데
여러 차례 정치적 발언을 합니다. 예, 대개 이제 이 사람 발언을 보게 되면 친명계예요. 예. 그러니까 친명 주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말이 혁신이지 이재명 옹호하는 뭐랄까 친위대 비슷해졌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상민 의원한테 막 경고를 날린다라든지. 아.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하는 몇 안 되는 의원이잖아요. 근데 경고를 갖다가 남발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발언을 하고. 예.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실제로 진짜 필요한 건 결국 이재명 대표 문제, 그 체제 그건데 그건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하다가 갑자기 이낙연 견제하고 이상민 침묵시키고 이런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고 치고라고 네.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친명위원회 중에 하나지. 친명위원회 중에 하나지 뭐 이게 무슨 혁신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정정부 거죠. 지금 돈봉투나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혁신 관련 발언은 전혀 없네요. 그런 건 못하죠. 왜냐하면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지만 저쪽 내에서는 네. 그 강성 친명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재명을 끝까지 지킨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이재명한테 달려가고 그 끝까지 남아서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강성 지지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니고 정말 웃기지만 그 내에서는 또 역학관계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깥에서 볼 때는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한테 신나게 깨지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 그 사람들만 있는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짤을 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긴 걸로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들 세계에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패배자는 언제나 한동훈이 되고 그렇게.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옛날에 저도 뭐야 그 조국 토론 때 나랑 이제 유시민이랑 예, 뭐 예. 누가 봐도 그건 뭐 사실 논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 누가 유리한 스탠스를 취하느냐잖아요. 논리적으로. 거기서 내가 우위에 있었거든. 예. 그래서 나는 다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지들끼리는 뭐 진중권을 발랐니 막 이러면서 또 예. 정신 승리들 하더라고요. 뭐 대참패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아. 그 내에서는 이제 김남국이니 김의겸이니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민주당 해만 끼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웅화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뭐 유시민과의 토론은 내가 언제나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갖췄기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면 싸울 때는 항상 싸움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예. 어디서 싸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싸울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논리적으로 올바른 스탠스를 취하면은 그건 이겨요. 그건 뭐 내가 똑똑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의 말이 목소리가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또는 뭐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예. 아니라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올바른 길을 딱 타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말솜씨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판단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옳은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고 그 판단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의 문제니까. 네.